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 번 보면 열을 아는 한자 시리즈 일견지십 시리즈죠. 7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죽음 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사흘날 만에 이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죠. 3월이 되고 학기 초가 되다 보니까 바쁜 일이 많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개설하게 될 한문법 강좌의 그 대본도 좀 수정하고요. 준비도 좀 하다 보니까 며칠 좀 바빴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6일인가요? 월요일쯤에는 한문법 강좌도 기초부터 처음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일견지십 시리즈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문법 강좌 시리즈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7번째 강의 일견지십 죽음 시자죠. 죽음 시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죽음 시자는요, 제가 키워드로 삶과 죽음의 표식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 시자라는 이 해서체죠. 해서체 글자는 붓으로서 사용되고요. 우리가 죽음 시함 시체 시 할 때는 아래쪽에 그죠? 죽을 사자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각골문이라든지 금문의 글자를 볼 것 같으면 꾸부정하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인데,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등이 굽어져 있고, 무릎은 당연히 굽어져 있고요. 등이 굽어져 있는 모습인데, 자,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 한자 알로보기 시리즈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맨 먼저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서 그죠?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자,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류 같은 것, 알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삶과 죽음, 특히 이제 탄생의 의미도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도 이러한 의식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자, 과거에 여러 가지 장래 형태가 나타나지만은 초기 때 보면 이 옹관묘라고 있죠. 옹관묘. 옹기 속에다가 우리 사람의 기체를 넣어서 매장하던 풍습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옹기를 맞물려서 이 옹관묘를 만들기도 했었고, 자, 이런 형태로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쪽에는 부장품을 넣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옹관묘를 맞물리지 않고 이 하나의 그 큰 항아리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장례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자,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일본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일본의 그 박물관 속에서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 시자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삶과 죽음의 표식이다. 이게 첫 번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오태속, 엄마의 뱃속, 태속의 생명의 탄생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 죽어서는 이제 묘지 속에 들어갈 때의 귀한, 즉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말 많이 쓰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다는 말도 쓰고, 그 태속에서 물에서 왔다가 물로 간다는 말도 쓰고, 아무튼 삶과 죽음의 표식을 이 죽음 시자라는 글자로 나타납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 집엄자 있죠. 이것이 나중에 이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여기 나타나 있는 이 해서체 글자만으로도 집의 지붕을 나타낸다든지 집의 모양을 형상화할 때 집엄자보다도 뭐랄까 더 견고하고 크다까 그런 집을 나타낼 때는 이 죽음 시자가 나타나는데, 특히 우리가 집이라는 형태도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 공간이 있고, 그죠? 삶의 공간 중에 주거 공간에서 잠을 자고 주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일반적인 우리 그 부엌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생활 공간이 있죠. 생활 편의 공간이 있죠.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 죽음 시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 잠을 자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삶의 주거 공간을 나타낼 때 죽음 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나중에 또 글자도 나오겠지만은 자첩자 같은 경우는
자를 잴 때 사용하는 발의 모양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또 말뚝 모양이기도 해요. 말뚝에다가 줄을 메어 달아난 모양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역이란 글자 있죠. 우리 역, 옛날에 보면 역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이라는 글자를 간체자로 약자로 쓸 것 같으면, 간체자가 약자죠. 약자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을 말뚝에다 메어 놓는 모습을 자척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 자척자의 글자가 죽음 시의 모양으로 해서체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엉클린 모양이라든지 사람의 엉덩이, 사람의 엉덩이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글자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살것자입니다. 살것자. 요 죽음시 아래 옛꽃자가 있죠. 그죠? 옛꽃자니까 예라는 말은 오래라는 말이 있는데, 각골문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예고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복하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입구는 뭐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뭐 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 열십은 치라고 그랬죠. 칠에서 왔기 때문에 치라고 해가지고 집을 이같이 우리 보면 이제 천막이라든지 옛날에 움터 있잖아요. 움집 있잖아요. 움집 보면 가운데 큰 기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둥을 기둥으로 치고 지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이 움집의 형태 보면 아래쪽에 주거 형태의 움 모양, 그죠? 움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 위에다가 이런 텐트 같은 움막이죠. 움막 모양의 움집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주거 공간이 초기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사냥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처럼 이동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정착 생활의 그 신호탄과 같은 그런 시작점과 같은 그런 글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예꼬는 사람의 엉덩이를 오랫동안 막 자리에 붙인다 해도 되고요. 살것자가 그곳에 기거하다, 거처하다, 살아가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살것자라고 씁니다. 집을 짓고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류의 주거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초기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보면 이제 굴을 파서, 그죠? 굴을 파서 생활한다고 그랬죠. 그죠? 혈거 시대, 구멍혈자에서 구멍혈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굴자의 굴은 기본적으로 굴이라는 개념 자체는 요 굴은 위에 구멍혈이 있기 때문에 혈거 생활이라고 하는데 아까 혈거 생활 형태인데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굴자는 구불굴자죠. 구불굴자인데 굽다라는 말은 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한 모양인데 아래쪽에 볼 것 같으면 나타나는 날출자죠. 날출자를 각굴문 형태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모양은 발 쪽에 발의 의미죠. 발의 의미입니다. 발의 의미인데 실제 해서체에서는 자 보면 이렇게 쌍날철 한일 땅을 상징하는 한일에 쌍날철이 있는 게 이제 갈지의 옛날 모양이거든요. 가다의 갈지의 옛날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삭이 올라옵니다. 삭이 올라오는데 위로 일직선으로 올라와야 될 건데 위에 뭐 천장이나 지붕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물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해서 그죠? 피해서 줄기가 뻗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모습. 그것을 이제 굽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굽을굴 그럽니다. 굽을굴. 우리 반 굴. 자, 굽을굴자를 가져와서 우리가 동굴 생활하고 혈거 생활, 동굴 생활을 할 때 집에 들어갈 때도 크게 짓지 못할 것 같으면 고기를 숙이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굴자 위에 구멍혈자, 요는 동굴을 나타내는 굴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집옥자인데요. 집옥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하면, 자, 엄호가 있고, 엄호 두 개가 있죠. 민엄호가 있고, 엄호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엄호를 나타낼 때는, 가옥의 형태, 집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나중에 와서는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고, 집이 더 커지는 시대, 천장의 길이가 좀 높아지고, 더 커진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의 이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여기서 집옥에 나타나는 요 죽음 시자는 집의 지붕이라든지 집의 크기 규모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이를 지자는 각고문을 볼 것 같으면 이를 지자가 화살이 요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 여기 화살이 화살. 화살이 땅에 박힌 모양이죠. 땅에 박힌 모양이죠. 자, 여기서 나서 이제 화살이란 말 자체도, 화살이라는 자체도 우리 화살시 하면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화살시 모양 자체를 거꾸로 해놓으면서 땅에 화살을 박으면서, 자, 이 보면 이제 그 모양 자체가 흑토가 있고요. 여우의 꼬리 모양인데, 이 점점 쌓아 올라간 모양입니다. 쌓아 올라간 모양. 자, 그래서 집을, 자, 뭐랄까,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의미죠. 그래서 집옥이라고 합니다. 집옥. 사람들이 사는 집. 자, 그래, 요 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집이 나타낼 때는 집옥자를 써야 됩니다. 집옥자. 화살시가, 자, 이를 지자를 써서, 사람이, 자, 살아가야 될 곳을 나타낼 때는 이를 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 맞다. 이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네. 집에는 여러 가지 집들이 있죠. 집땅자 있고, 주택할 때 집택자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집주할 때 집도 있고, 집실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죠? 집에 관해서는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요 집옥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살시니까 아까 화살이 거꾸로 땅에 박혔기 때문에 죽어서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요 옥은 조상이 이제 위패나 영원히 모시는 곳,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집옥자. 집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게요. 왜냐면 집땅, 집택, 지부, 집실, 집가, 집공, 집각, 집저, 집헌, 집사 많죠, 그죠? 집관, 집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물의 양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집옥자만 오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옥입니다. 옥. 자, 그 다음에는 요 층자예요. 층자. 그리고 1층, 2층 할 때 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나타나는 층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 엄호의 이형태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래쪽에 나타나는 여기 이제 일직정자죠. 일직정. 근데 요 일직정자는 본디 이제 요즘처럼 빠르다, 이르다, 일찍, 이런 의미 이전에는 원래는 시루 모양으로 찌는 형태. 시루 알죠? 시루? 떡시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두집에 가다 보면 만두를 찔 때 이런 그릇, 그죠? 여러 개 받쳐 갖고 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층을 해서 찌는 요 시루 그릇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정자였어. 그래서 예전에는 시루할 때 시루정자를 쓸 때 똑같이 시루정자를 쓸 때 요 옆에다 기와 와자를 딱 썼거든요. 기와 와자를 딱 써가지고 시루정자였고. 그래서 이 일직정자가 요 일찍 할 때 요 찌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찌다는 말인데. 자, 그래서 음식을 찌는 시루정자였어요. 시루정자. 그래서 시루가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있는 모양. 자, 그래서 1층, 2층 할 때 여기 나중에 겹겹이 있는 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층이라고 하죠. 요즘 1층, 2층 할 때. 그래서 지붕 위에 지붕이 겹쳐 있는 건물이란 뜻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죠. 그런 거, 그제? 만두시루라든지, 떡시루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시락 할 때 찬압이라든지, 찜통, 그런 모양들이 겹겹이 있는 모양이 요 정자를 씁니다. 정자를. 그래서 정자를 써서 일직증, 그러죠. 그죠? 일직증.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요것도 실제로는 요 운자가 와 있는데, 요게 그 약자죠. 약자는 속자. 줄여서 쓰는 겁니다. 일직정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국자인데,
실제 요 국을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회사 가면, 그죠? 뭐, 회사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 뭐, 하다못해 무슨 국 그러잖아요. 그지? 방송국, 검찰국, 아니면, 한 회사 안에서도 어떤 부서를 나타낼 때, 그죠? 부서를 나타낼 때, 뭐, 관청 이름이나 부서를 몇 국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그, 장기판 있죠, 장기판. 장기판에 그 말을 놓는 거예요. 그 장기판 위에 올린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장기판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글자를 못 갖다 이래요. 자, 여기서 요 입구를 딱 빼면요. 입구를 빼면 좌측하고 똑같아요, 또. 소전체에서는. 좌측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좌측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자, 원래 이 자가 판이라고 하는데, 한 판, 우리 장기 뚫을 때 한 판, 두 판 할 때 판국이라는 게, 장기판 위에 장기 알들이라든지, 체스를 두면 이제 체스, 그것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낸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기판 위에, 요 입구는 여기서 이제 장기판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리 나타내는 거고, 여기 죽음 시자는 장기판의 말들을 배치해놨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장기를 둘다든지 바둑을 둘 때 한 판, 두 판,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장기를 통해서, 아니면 바둑을 통해가지고, 그 장기판 말을 통해가지고, 그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국면, 전환, 또 한편으로 나중에 장기판이라든지 바둑 보면 그 줄을 꺼놨잖아요, 그죠? 그러다 어떤 구획, 뭐 방, 바둑판, 장기,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씁니다. 요 국이. 그래서 판국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대부분 요 국자는 관청 관련 부서들 쓸 때 요 국을 쓰죠, 그죠? 그리고 바둑 대국 할 때도 요 국자 요거 쓰죠. 바둑 대국. 씁니다. 자, 바둑 둘 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바둑 둘 때, 그죠? 자리에 엉덩이, 의자를 놓고, 엉덩이를 오래 붙인다. 그래서, 그때, 이 국자를 외웠습니다. 또, 꼭, 색이 모양이도 그렇죠, 그죠? 판국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을속자인데,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우리, 그죠? 촉자죠, 촉. 위촉오 해갖고 삼국의 유비의 그 촉나라, 지금의 사천지방을 나타날 때 촉이라 했는데, 원래 이거는 벌레를 나타납니다. 벌레, 고치 안에 들어간, 여기 보면, 고치 안에 구우니까 그 안에 든 벌레를 뜻해요. 안에 든 벌레였는데, 자, 그래서 요 벌레들이 들 때, 이 벌레랑 그 고치가 혼자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촉자를 보세요. 촉자를 볼 것 같으면, 자,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요 모양이 여기 벌레 충자, 벌레 회자입니다. 벌레 회자고. 벌레 회, 위에 요 눈인데, 눈이라기보다는 요 벌레가 들어가 있는 고치란 뜻이죠. 고치고. 자, 아무튼, 벌레를 유충이라든지 그런 곤충 벌레를 상징을 합니다. 원래 요 촉 자체가. 자,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위에 나타나는 요 모양이죠. 여기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요 아까 삶과 죽음이라 했죠. 삶과 죽음에서 요 표시, 점 두 개, 요 표시, 말씀원에 나타나는 요 표시, 요 두 개나 요 두 개 사이에 요 표시는 오고 가고라는 표시입니다. 오고 가고.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오고 가고. 그래서, 자, 이을 촉, 엮을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을 촉. 나를 주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나오는 엮을 속, 이을 촉은 실제, 글자들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모양 밖에 없는데, 자, 아래쪽에 볼 것 같으면, 요 벌레가 계속 집에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 형태요. 변태 탈피해서. 자,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뭐랄까, 계통적으로 계속 삶을 이어간다는 의미겠죠. 그죠? 자, 한편으로는, 우리 보면 요 속자를 과학에서 보면 우리 생물들 보면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어떤 종자가 있으면 그 전체 무리를 구분할 때, 그죠? 목 해갖고 할 때 그 속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무리나 생물 분류를 하는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모여서 뭉친
단위.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한 마리의 벌레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무 하나 가지에는 여러 가지 누에라는 고치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도 보여드렸고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걸속 열촉이라고 합니다. 열촉. 쓸 때는 쓰거나 봐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역걸속 열촉 촉 많이 쓰죠. 자,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엉덩이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인데, 갖고는 보세요. 사람의 엉덩이에 요 꼬리에 털이 나 있죠. 그죠? 털 모자 와서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 밑자. 털이 있는데 꼬리 밑. 딱 엉덩이 털이 나 있죠. 그죠? 그래서 꼭 굳이 사람에 비유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웅크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꼬리 밑입니다. 꼬리 밑. 꼬리 밑. 꼬리 밑은 좀 쉽죠. 그 다음에 나타난 글자가 꽁무니 고자예요. 꽁무니 고. 9구가 와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 보면 척추동물들 있잖아요. 척추동물들. 척추동물들 볼 것 같으면, 긴 엉덩이 해갖고, 나중에 보면, 꼬리 같이, 그죠? 꼬리가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 꼬리뼈, 엉치뼈, 꼬리뼈 있잖아요. 척추동물들. 이렇게, 동물들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다리가 있으면, 척추 따라가고, 뼈가 있잖아요. 뼈가, 그죠? 요거 척추뼈 중에 가장 마지막 뼈가 있는 곳, 엉덩이. 우리 사람 같으면 엉치뼈인데, 그죠? 그래서 꽁무니라고 하죠. 꽁무니 고라 합니다. 꽁무니 고 해갖고, 엉치뼈가 굽어서 있는 곳에 마지막 부분, 그 위에 고자를 써가지고, 꽁무니 고라고 했습니다. 꽁무니 고. 꽁무니를 빼다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풍병자입니다. 병풍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자, 우리 보면 사람 죽을 때, 시체가 누워있고, 그죠? 죽으신 분이 누워있고, 그 앞쪽에 재단을 차리고, 그 사이에 놓는 게, 칸막이로 쓰는 게 병풍이라고 그러죠. 자, 그뿐만 아니고, 요즘은 아니죠. 나중에 와서는, 방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그림도 붙이고, 글도 쓰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원래는 그런 재래의식에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병풍병자를 볼 것 같으면 나타나는 글자가 설문회자에 나타나는 소전체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안쪽에 볼 것 같으면 아우르다 할 때, 그죠? 아우를 병자가 있었죠. 아우를 병, 강철 이야기했죠. 그죠? 나란히 하다, 그죠? 나란히 하다 할 때, 아우를 병자가 있었는데, 요 병자가 나중에 이렇게 변했다가, 나중에 두 개가 다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모양이 원래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우르다고, 요거는 어우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아우르다와 어우르다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아우르다는 원래 전체를 따로따로, 속에는 따로따로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개념이고, 어우르다는 원래는 각자가 다 따로따로인데, 나중에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다 할 때, 친구들끼리 어울리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다 할 때는 원래는 각자였는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뜻에 따라 가지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어우르다인데, 어우르다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예전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저 땅에 다리가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글자를 보면 다른 글자가 아니고, 우리 이 숫자에 1천천 있잖아요. 1천천 할 때 요렇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하면 2천을 나타내요. 2천. 세 개를 하면 3천, 네 개 하면 4천. 그 사람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군사용어로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니까 두 개를 겪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서 늘어선 모양과 같다. 한편으로 사람이 군사용어고 전쟁용어다 보니까, 전열을 딱 가다듬을 때 방패를 들고 딱 서면 그죠? 방패를 딱 붙여갖고 가리개처럼, 그죠? 가리개처럼 딱 보이고 칸막이처럼 보이는 거,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어우를 병자를 써놓은 거예요. 소리 자체를. 그래서 병풍병, 풍병이고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글자가 여성리자입니다. 여성이니까 우리 말 중이라죠.
뭐 중이라고 해서 그 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중님, 중님이나 하고 스님 그래가지고, 그죠? 그죠? 한자로 쓰면 승인데, 이제 여승이 있고, 여자 스님이 있고, 남자 스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출이 아니고, 출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구족계라는 게 있어요. 계율인데, 성령화 되고 평생, 성령에서 삶을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구족계라고 있는데, 구족계를 받은 남자승을 비구라고 그래요. 비구. 남자승을. 자, 그리고 여자승을 비구니라고 해요. 비구니. 그래서 비구니자입니다. 니자. 이건 좀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구니인데. 자, 그래서 제가 요 엉덩이, 요 죽음치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삶과 죽음의 경계나 삶과 죽음을 표현한 그 표식이라고 그랬죠. 맨 첫 번째 제가 소개 드릴 때. 자, 그리고 비수비자는 뭐예요? 등을 졌잖아요. 그죠? 등을 졌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등을 졌다는 말은 초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란 뜻이죠. 여성니입니다. 여성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고, 요 니자고, 그래서 요 구자는 우리 언덕구자고, 그죠? 비구니에서, 특히 이거, 우리 공자님, 그죠? 공자님이 살았던 곳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이 니구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니구산. 요 니자도, 당시, 지금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수도하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들, 무당들을 니라고 했어요. 무당들을 니라고 했으니까. 비구니의 니자를,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 죽은 여자들이 아니죠.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등을, 속세와, 초월했기 때문에, 속세를 초월해서 사는 여성을 니라고 합니다. 니.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는 가루설자입니다. 가루설. 설탕 할 때 설죠. 설탕. 기억나죠? 그죠? 설탕 할 때. 설탕. 설탕하면 기본적으로 가루로 된 설자인데, 가루설자인데, 이 가루뿐만 아니고, 이제 원래 가루나 부스러기, 아니면 부수다, 가루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하면 뭔가 달죠. 그래서 실제 달다는 뜻은 아니고, 달갑게 여기다는 뜻이 있어요. 달갑게 여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 온 게 가루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원래 달다에서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달다 하면 달다, 요래 쓰죠. 그죠? 달다. 근데 제가 계음절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밑에 받침 빼고 요 다 소리에서 온 건데, 요것도 어떻게 달다냐면, 원래 이게 본자예요. 여기 그냥 속자였는데, 지금은 이 글자를 잘 쓰죠. 그죠? 자, 우리가 달고 달다는 말을 잘 쓰죠. 그죠? 달고 달. 그래서 계속 지우개를 치우면 나중에 지우개 똥이 나오는데 그게 다 가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처럼 원래 요 글자 아래쪽에 육다롤인데, 육다롤은 이제 몸이라든지, 원래 인체를 나타내기도 하죠. 인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몸통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통이 팔이란 거는 깨지다.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조각이 나든지, 우리 보면 요즘 가루분자, 나눌 분자처럼 조각이 내든지, 이 고기 모양을 그냥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타라는 개념이죠. 자, 요것도 원래는 아래쪽에 이거 닮을 초자죠. 그리고 담다 할 때 닮을 초라고 했죠. 담다. 그래서 위에는 계음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사람의 엉덩이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고 어떤 도구를 나타낸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특히 우리 보면 습기들 있잖아요. 습기. 옛날 보면 마제습기, 타제습기 그러죠. 숫돌이든 돌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돌을 계속 갈 때 숫돌이나 돌이에요. 돌을 계속 닳도록 가는 거예요. 닳도록 갈다 보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루죠. 그죠? 그래서 가루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루설. 그래서 가루, 부스러기, 부수다, 가루가 되다, 가루가 되게 부수다, 이런 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소리 다 때문에, 달 탈 때 달 때문에 달갑다, 달갑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또 쓰여요. 그래서 달가우니까 매우 마음이 흡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매우 흡족하니까 내 마음속에 담죠. 그래서 마음속에 두고 중히 여기고 아끼고 이런 것을 다 가루설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이 가루설자, 가루의 의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글자는 죽일도 흉노왕 흉노왕 했지만 흉노왕을 나타내는 명칭을 나타내는 명칭. 흉노왕을. 근데 이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지금은 뭐 역사가 나중에 그 한나라 때 보면 한나라 무제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한나라 이제 무제 이후에 그 북쪽에 있었던 흉노와의 대립에서 승리를 하면서 한나라든지 중국에 있는 유교 문화권들이 좀 보호가 되고 좀 나아졌지만 그 이전에는 북쪽에 있는 흉노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나라 쪽이라든지 중화 쪽, 그죠? 화족들을 압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노형을 나타낼 때, 우리 보면 이제 도살자 할 때 요 살을 요걸 쓴단 말이에요. 도살자. 도살자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나타나는 요 도자는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밑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놈자자라 그러죠. 사람이 나타내는데, 이 놈자자는 남자 중에 상남자,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를 나타내요. 상남자를 나타내고, 위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 효에서 나타나죠. 효는 우리 보면 효라고 그래갖고 점을 칠 때 효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하나로 볼 것 같으면 벨예자, 배다 할 때 벨예자잖아요. 벨예자.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글자들을 볼 것 같으면 근문에서 요 도자, 놈자자라고 해서 나타나는 글자를 같으면요. 자, 아래쪽에 나타난 것은 여기 입구이기도 하고, 아래쪽에 요거는 그릇기자예요. 그릇기예요. 그릇기인데, 그릇을 벗어나서, 이 그릇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릇을 벗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틀 속에서, 하나의 틀을 깨고 나온 사람을, 놈자자라고 하거든요. 놈자자. 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죽음 시 모양 자체는, 다른 틀이 아니고 인간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일 도자가 여기 보면 도, 흉노왕,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사람을 죽일 때 아주 무자비하게 죽은 사람은 도살자라고 하잖아요. 도살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요 시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여기도 역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인간들의 그릇을 벗어난 사람을 흉노왕 죽일도라고 해요. 죽일도.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 죽더라도 그냥 누군가 만나서 전쟁이든 강도든 만나서 오로지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숨만 끊어놓으면 되는데, 요 도살자들은 숨이 끊어놓는 게 아니고 시체까지 다 훼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도, 흉노왕 그렇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다 할 때 죽일 살자를 쓰잖아요. 죽일 살. 죽일 살자를 쓰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자, 왼쪽에 나타나는 요 자체가 죽일 살이거든요. 여기서 위에 나타나죠. 요것도 이제 그냥 숫자 5에서 온 건 맞아요. 왔지만 생긴 모습이 이제 벨예자, 배다. 벨예자하고도 또 같기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는데 요건 뭐 차조 출자죠. 차조. 찹쌀 중에, 그죠? 찰진 거, 차조가 있죠, 차조. 근데 생긴 모양은 원래는 강목이 아니고 껍질을 벗기는 모양, 껍질을 벗기는 거. 그래서 우리 삼배할 때 삼마자에서도 껍질을 벗겨서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살자는 다른 게 아니고 동물의 껍질을 잘 벗기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해요. 저 북쪽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도살자, 뭐 잡을도 짐승을 잡다, 무찌르다, 짐승을 찢다, 찢어발기다, 찢어 죽이다 의미 다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 죽이를 사할 때에도 사람을 베어 죽여서 껍질을 벗겨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일 살자가.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죽일 시자도 있죠. 죽일 시자도 요 죽일 살자. 죽일 살자, 요 왼쪽 편이 죽일 살자입니다. 살자에다가 이랬으면 우리 시해. 그죠? 죽일 시 할 때 죽일 시. 여기 왼쪽 편에도 죽일 살 변이 나오죠. 죽일 살. 그래서 이 도자는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남자,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행태, 행각, 잡을 도자예요. 잡을 도. 죽일도, 잡을 도. 자, 아무튼, 도살 때 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 무소는 우리 보면 코뿔소라 그랬죠. 코뿔소. 자,
아래쪽에 이 모양이 아까 기본적으로 꼬리 밑자였죠. 꼬리 밑자. 그죠? 꼬리 밑자였죠. 꼬리 밑. 꼬리 밑인데 아래쪽에 소우가 있는 거죠. 그죠? 꼬리 밑인데. 꼬리 밑인데. 꼬리 밑에.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꼬리 밑의 이 형태라 보면 되기도 하지만은 요 모양 자체를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오고 가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소와 요 무소. 콧불소의 차이는 뭘까요? 소와 무소의 차이는? 일반 소는 뿔이 두 개죠. 그리고 콧불소는 한일로 해서 두 개죠. 그죠? 그리고 둘 다 뭐 들이받는 성질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걸음걸이 나타나요. 걸음걸이. 걸음걸이가 느리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요 자체는 아까 발지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발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고, 그죠? 또 느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 서자는 나중에 천천히 써 할 때 나타나고 다 서라는 의미가 나타나는데, 발이 일반 소들에 비해서는 발이 느린 소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덮고 있는 두께가 두껍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서.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똥시자죠. 똥시자. 자, 똥시자는 엉덩이 밑에, 그죠? 쌀미가 왔죠? 그래서 엉덩이로 싸는 거 쉽죠? 그죠? 엉덩이로 싸는 거는 똥이죠. 근데 소리가 시라는 거. 소리가 요 시죠. 시. 똥시자고. 똥분자는 요 위에 싸놨다는 거. 일단은 싸놓은 거예요. 그죠? 쌀미자지만은 먹는 쌀이 아니고 싸놓은 거예요. 싸놓은 건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다를 리자는 얼굴 모양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그 쌓아놓은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계속 쌓인다는 거죠. 쌓아놓은 것이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쌓아놓은 것을 모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똥분자죠. 똥분자. 똥분자. 자, 그러니까네, 똥시자는 일회성 똥. 당장 뭐 누군가가 쌓든 바로 그 똥,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똥분자는 똥을 쌓아서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곳에 걸음이라든지 모아놓은 그 똥 자체를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다를 리자는 똥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뇨 하면 뇨, 그죠? 자, 뇨 하면 엉덩이 밑에 있는 물수가 뇨죠, 뇨. 그 분뇨는 다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 걸음으로 쓰고 수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똥시, 똥분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오줌뇨자. 오줌뇨자는 남자 앞쪽에 나와 있죠, 그죠? 남자 앞쪽에,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엉덩이 밑에 물 해놨죠, 그죠? 엉덩이 밑에 물. 자, 어쨌든 간에 오줌뇨자는 기본적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남성을. 아무튼 오줌뇨입니다, 오줌뇨. 엉덩이 아래에 물이 있는 거는 엉덩이 안에 물. 오줌뇨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엉덩이 아래에 비가 있어요, 비. 근데 요거는 비수비가 아니고, 요 보면 이제, 좀 더 비수비가 여러 개, 4개나 있는데, 여기서는 소리만 나타나요. 비소리.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귀비자, 방귀비자. 우리는 방구를 뽕을 하지만, 야들은 방귀비가, 비소리가, 엉덩이 아래에서 비라고 소리 나는 거. 그래서 방귀비자입니다, 방귀비. 그 다음에 있는 게 대변바자예요. 대변바. 대변바자거든요. 자, 요 모양은, 우리 보면, 뱀이 똘똘 말아가서 꼬리를, 올린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뱀이 있잖아요. 뱀이, 이런 모양. 뱀이. 이런 모양. 그래서 생긴 모양 자체가 대변바예요. 대변바. 소리가, 바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대변 자체도 우리가 응가를 해놔놓으면 그 뱀이 여기 보면 파충류라든지 뱀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죠. 요 점 자체를 뱀꼬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뱀노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 그 소리 그대로 대변바. 자,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냥 자주 쓰진 않아요. 그냥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척. 요 자척은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기본적으로 자가 무엇인지는 알죠, 그죠? 길이를 재는, 길이나 규격을 재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자처. 그래서 따르는 자기도 하지만 법이나 법도 길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길이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촌, 두촌 할 때 마디촌, 그래야 돼, 마디촌.
요 마디초는 기본적으로 엄지마디 있잖아. 엄지 손가락이 1000마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3cm까지는 안 되겠지만 약 3cm 정도, 3cm 정도 마디촌자. 원래는 이게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 한 촌, 두 촌 할 때 그 촌은 엄지 한 마디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 좌측을 곱하기 10배, 계량 단위로 10배 30cm 정도 한자라고 그러는데, 좌측이니까 한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보폭을 이야기한다고 그래. 보폭을. 우리 보면 아기도 아니고 어른들이 한 보폭 같으면 적어도 7, 80cm는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요 좌측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맨 먼저 뛰는 그 사람의, 어쨌든 간에 가만 서 있다가 사람이 발걸음을 뛰고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거일 것 같아요. 보면요. 발자국 모양 있죠? 발자국 길이일 것 같아요. 기껏해야 양발자국 길이라도 1m까지는 안 되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 한 뼘, 두 뼘 할 때 보면 엄지손가락과, 그죠? 집체 손가락을 가지고 재죠? 그리고, 우리 보면, 걸음 재기 이전에, 한 걸음, 두 걸음 재기 이전에, 우리 보폭이라기보다는 발자국 모양을 가지고 그 양발을 딱딱 붙여가고 재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한자의 좌측자 한자는 한 30cm 정도? 보통 보면 23cm에서 30cm 정도를 한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대마다 또 다 달라졌고요. 자, 오늘 가지고 온 이제 마지막 글자인데, 이건 다할진자예요, 다할진자. 근데 다할진자는 제가 요거는 속자예요, 속자인데, 실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써요, 다할진자를. 우리는 다할진 하면 이렇게 쓰죠, 다할진인데, 다른 게 아니고, 자, 각곤문을 볼 것 같으면 그릇이 있죠. 그릇 보여줘. 그릇이는 항아리입니다. 그릇이는 항아리고, 그리고 손에다가, 그죠? 뭔가, 옆구리 같은 거, 붓 같은 걸 가지고, 씻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설거지 하면 설거지. 마지막에 그릇을 닦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그릇을 닦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밥을 먹든지, 의식을 하든지, 가장 끝 다 했다라는 의미에서 다할진이라고 하죠. 다할진. 한편으로는, 자, 지금 해석체의 다할진자를 볼 것 같으면, 위에 나타나는 게, 자, 보면, 요 밑에, 여기 분율자죠. 그죠? 분율. 자, 분율자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손에다가, 그냥 뚫을곤자가 있는 것, 요 자체를 이제, 붓사, 아니면, 요것도 붓사라고 하기도 하고, 분율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렵이라고 읽는데, 렵. 자, 보면, 잠깐만요, 한번 지우고요. 요거는 렵이라고 읽는데, 엽이나 상관없어요. 손에 재주가 있을 손재주가 있을 엽이라고 그래요. 손이 빠르고 능숙한 것을 나타냈는데, 근데 여기 다할진자를 볼 것 같으면 손에다가 이런 모양이죠. 근데 두 개가 아니고 밑에 꼬리가 없는 것. 자, 요거는 달아 없어졌다 보면 돼. 밑에 있는 거, 요 불화이죠, 4개. 여기 달아 없어진 모양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달아 없어진 모양. 자, 그래서 다할진, 아니면 진이 나왔다, 진 빠지게 다 했다. 자, 아무튼 다할진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할진자를 좌측 안에, 그죠? 점주 2개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할진자는, 자, 손에 요 하나를 써야 됩니다. 하나. 분율자에 요 2개가 아니고 하나를 쓰고 불화를 쓰고 그 다음 밑에 그릇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릇을 닦는 게, 자, 이 자체가 같으면 소를 되겠죠. 소를 갖고 그릇을 닦고 있는 모양. 그래서 이를 마치다, 다하다. 다할진. 그래, 다할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죽음시를 갖고 있는 글자를 다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 죽음시라고 그랬죠. 그죠? 상가 죽음에게 게. 여기 시체시자죠. 시체시. 이거는 본격적으로 소개를 안 시켰네. 그죠? 시체할 때 시자죠. 그 다음에 요거 살것자, 굴자, 구불굴자죠. 굽다 할 때. 그 다음에 요 집옥자고. 요거는 한층 도층 할 때 시루, 아까 이야기했죠. 시루가 쌓아놓으면 일찍 정자인데, 청청자고, 요 청청자의 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판곡자, 관청을 나타내기도 하죠. 부서나 관청을 나타낼 때, 무슨 국할 때 국. 그 다음에 요거는 엮을 속, 을 촉, 그죠? 속이나 촉. 그, 나무 한 가지에, 그, 애벌레들이, 고치들이 쭉 있는 모양. 그 다음에 꼬리 밑자고, 그죠? 요거는 꽁무니고라고 했죠. 아홉 꽁무니고. 그건 병풍병자고. 자, 요거는 여성을 나타내, 여성미자죠. 자, 요거는 가루설자죠. 가루설자고. 또, 달갑게 여기다 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가루를 내고. 같은, 여기 본자, 요거의 본자고, 이 속자인데, 속자가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죽이다 할 때 죽일도 그랬죠. 흉노왕 할 때는 흉노왕 저였고, 죽일도, 도사 할 때도 도. 요거는 무소, 콧불소, 무소서. 자, 요거는 그죠. 엉덩이로 싼다 해서 뭐냐. 똥시자고요. 엉덩이로 물이 나온다. 그래서 오줌 뇨자고요. 엉덩이에서 비라고 소리가 난다. 요 방구비자고, 방귀비자고. 엉덩이 밑에서 바 할 때 대련 받자고. 자척자. 요 다할 진자죠. 다할 진자는 따로 손수에다가 요래 쓰기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음 시와 관련된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주요한 글자, 여러 갈래들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음 시까지 해서 7번째 강의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원자입니다. 원자. 자, 우리 보면 둥글 달 때 둥글 원자와 관련된 글자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